저는 전시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 고민이 많았던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생에 대한 사전적 의미 그리고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일 텐데 사실 저도 되게 어릴 적부터 사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사생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 전시가 사생을 주제로 해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 난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생을 좀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사전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전에 사생을 왜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취득했고 무엇을 지향을 했느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작가들 클로드 모네의 사생 그림도 보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건 그 수잔 자기 딸 그린 그 야외 산책 그 우산 쓰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딸이에요? 네, 그 첫 번째 그림은 산책 그림은 그 부인이고 두 번째 그림은 야외 사생 산책이라는 제목에서 수잔을 그린 딸 그림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그림이 구도는 똑같은데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그 부인을 그린 그림은 되게 자연주의적인 두 번째 그림은 되게 상징주의적 표현인 두리뭉실하게 그려낸 그냥 되게 둔탁하게 완성된 되게 미완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림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니까 작가의 변곡점이 거기서 그 시점에서부터 자연주의에서 상징주의로 넘어가는 시기더라고요. 사생은 날 것을 그리다 하잖아요. 말 그대로 날 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병구 작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진을 찍거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사실 날 것은 아니에요. 이미지로서의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와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 그 사이에 필터링이 없는 지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 것을 그리는 관점에서 사생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거는 아주 클리셰잖아요. 사생이 클리셰예요. 사실은 되게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생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 아닌 거죠. 그림은 하나의 반대로 수단이 되는 거고 내가 나가서 거기에서 경험된 것들 더 중요한 거는 개입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개입이라는 게 바로 누군가의 개입이고 혹은 어떤 날씨의 개입이고 어떤 상황의 개입이고 사건의 개입일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하는 목적 지향적인 회화 작업의 완성에서 들어가는 빠진 부분은 뭐냐면 관객이 빠져있거든요. 나와 스튜디오의 작품과 나 사이의 대면이니까. 근데 사생은 관객이 들어가요. 되게 재밌게. 이효성 작가가 비스타그램에서 그걸 생방송으로 공개를 했을 때 어두컴컴한 날씨의 개입도 있고 시간의 개입도 있고 그 상황의 개입도 있으면 동시에 관객의 개입이 있고 그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솔직히. 그 관계의 개입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작업이 결국에는 작가 그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느냐가 사생의 목적이에요. 사실 솔직히 그림은 개떡같이 그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림은 그림대로 어떤 개입을 통해서 그림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콜라지하지 않거든요. 항상 보면은 내가 지향했던 방식대로 안 흘러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다 보면은 그걸 금방 포기해버려요. 다른 방법으로 또 찾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이번 전시 기획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 이번 전시에 이전에 안 했던 새로운 방식으로서 뭔가 실험을 한다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좀 그걸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업의 결과물에 상관없이. 저도 어제까지 되게 개떡같이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어디로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 매일 나가요, 지금. 매일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세요? 그 작업실 근처에 그 변들이 엄청 많아요. 텃밭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공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길가와 길가 사이에 아무도 안 가는 밭도 아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잉여의 그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풀밭이 막 그곳에 가져가서 이제 그림을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9일 동안 이제 좀 해가지고 9일간의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사생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영상을 이렇게 남겼어요. 저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꼭 남기거든요. 얘가 어떻게 그려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중요한 거는 수단이자 매질이 되는 거예요. 풍경과 나 사이의 매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풍경이 하나의 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풍경의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지만 이 작업 자체가 이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3시간 정도. 그래서 2시간 만에 이거 메이킹 영상도 있어요. 아니 이 퀄리티가 생생한 아니 이거 별로 안 커요. 네. 얼마네요? 이게 한 우정은 너무 엉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랬어요. 진짜 사진이라서 잘 제가 나와요. 너무 개떡같이 그렸어요. 이건 사진이에요? 네. 이거는 인천 아트 돌기창작센터에 있을 때 그 시화동 뮤지엄에서 여러 날이 걸리는 거죠? 하루에 하나? 선생님 거의 그 자리에서 어쩌면 그냥 끝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걸 그리는 게 나한테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근택 선생님께서 텍스트가 왜 들어가는지 난 충분히 다들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의 질감이나 기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 자체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이 자체로 뭔가를 보여줬다고 해서 사생을 했다고 그냥 해버리면 결국엔 사람들의 허상으로서만 보여질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생 전시는 박홍 씨가 얘기했던 그 고민했던 부분들, 그 이번 전시의 결과물은 이 캔버스여서는 안 된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상이든 아니면 사진이든 아니면 그날의 기록으로서 써놨던 텍스트든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어떤 감정상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작업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 레이팅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게 되게 긴 것도 있고 근데 이거 혼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다 했죠. 카메라, 핸드폰 이렇게 그냥 꾹 누르고 가가지고. 와, 진짜.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제가 보는 사생하신 분들 중에 참 잘하시는 분 같은데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아니야, 실제로 보면 퀄리티 진짜 안 좋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제가 이거 메이킹 영상은 1시간짜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3개밖에 완성을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거 하나 해서 이렇게 지금 풍경을 운전을 시켜서 아래쪽, 중간, 상단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개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9일 동안 연락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약간 그 사생이기 때문에 디테일이 약간 해체되면서 일어나는 약간 그 거친 공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사생이거든요. 사생들 자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보통 스튜디오는 그 이동성의 정주한 그 대상이잖아요. 정주한 장소 그 안에서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에 사생이라는 건 이동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다시점이고 그 시점을 파괴할 수 있고 변주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그런 폐쇄적인 측면을 더 드러내는 것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정정우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보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풍경으로서 또 직접 그걸 대상을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그리면서 나온 결과물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풍경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사실 여기서 사생으로 정경훈 작가님의 걸 풀려면 그냥 이미지라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미지에 날 것을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전통적인 사생의 문제, 그 필터를 통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벽한 사생에 완전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이미지라는 것에 날 것을 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이거를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것은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생이라고 이제 일단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었을 때 진짜 바깥에 나간다는 그 행위가 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또 더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계속 나가고 싶은데 꺼리는 못 찾고 그러면서 뭐 동네 산책도 나가고 그러면서 공부를 또 그리기도 하고 하다가 근데 나가는 순간 잘해야 된다는 걸 되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 스튜디오에 있으면은 완벽한 딱내 그게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 순간 나가는 순간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고 이제 그게 막 좋다라기보다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결과물이 엉성하더라도 이번 전시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병구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넓은 범위인데 너무 무슨 2022년에 인상파 근데 그렇게 보여도 저한테는 되게 필요한 거 근데 같아요. 오늘 설명에서 뭐 물론 2022년에 왜 인상파가 하지만 오늘날의 회화들을 봤을 때 그런 인상파 같은 것이 주는 엄청난 쾌가 있어요. 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참조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어떤 스크린 속에 무언가로 바뀌었고 스크린이 갖고 있는 물질성 때문에 그 우리가 참조하는 이미지의 메터리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그리는 행위까지 모든 게 그렇게 디지털 이미지화처럼 그렇게 치환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거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내가 무언가를 봤을 때 내가 겪은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온도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투영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스크린 화면처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자면 뭐 인상파가 만한 게 어디겠어요. 사실. 너무 감동적인 게 있어서 하면서도 좀 이렇게 걱정이 좀 되긴 했는데 아이 뭐 그때는 뭐 내 것대로 하자 누가 뭐라고 하면 뭐 그런 거 없다 좀 되게 촌스러운 방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과거로 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촌스럽다기보다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힙한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 작업 하나에 모든 세계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일이 사실 되게 역행한 듯한데 거기에서 뭔가를 찾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